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속도, 빛의 속도에 관련해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오늘은 이제 처음에는 갈릴레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그거를 좀 더 큰 단위에서 목성의 2호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는 빗물 쏟아질 때 이렇게 움직이면은 빗물이 옆쪽으로 부딪히는 그 각도를 활용한다든지 거기까지 한다면 현대는 이제 전자기파기 때문에 어, 그 파장의 성격을 가지고 빛 같은 것뿐 아니라 파장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다 파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가지고 속도뿐 아니라 여러 물리량들을 측정을 해낸다. 에너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쇄라든지 이제 그 그런 값들을 가지고 한다 했는데 빛도 현재는 이제 그 파장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근데 그러한 파장적인 현대물리적인 방식 이전에 그러니까 한 19세기 정도에 거의 현대적으로 거의 끝까지 온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각속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현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파장하고 진동수 가지고 곱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10에 몇 승이냐?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에 그거보다 약간 낮게 가깝게 나오는데 각속도 한번 생각났어요. 제가 춤에 대해서 여러 번 물리학적으로도 얘기하고 춤도 덩실덩실 추고 했는데 각속도 기억나세요? 김연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팔과 다리가 길게 돌다가 나중에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그리고 이제 스트릿 댄스에서도 스핀이 있을 것이고, 그죠? 스핀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도는 텀블링적인 스핀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또 각속도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각속도하고 관성 모멘텀을 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팔다리 길이와 질량, 이거로 각속도 설명을 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각속도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춤에서 인간처럼은 못 춥니다. 인간처럼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어. 제가 보니까는. 근데 지금은 사람 연속 덤블링이 아니라 한 번 덤블링 할 때도 대부분 실패해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제가 작년 정도 얘기했죠. 최근까지는. 근데 각속도가 관성 모멘텀, 숨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지만 각속도가 속도니까 어차피 빛의 속도에도 응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푸코하고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 푸코는 그 미셸 푸코가 아닙니다. 물리학자입니다. 둘 다 이제 아주 현대 물리학 오기 몇십 년 전에 이미 고전적인 방식으로 측정을 해낸 거죠. 아이디어는 같아요. 각속도예요. 각속도. 보세요. 갈릴레오가 처음에 이거 했던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양쪽에 거울이 있고 여기에서 빛을 쏴줘. 여기로. 그다음 거울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은 거울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한 적은 있죠.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야. 요게 요만큼 움직여.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요만큼 움직였어. 각을 세터라고 표현하죠. 사인 세터 할 때 그 세터가 각을 말하는 거죠. 세터만큼 움직이면은 다시 반사각은
당연히 세토가 움직인 거에 해당되는 만큼의 또 변화가 있으니까 2세토만큼의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거리하고 시간 가지고 속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요거 자체에 속도가 있죠. 이걸 통해서 제한된 거리,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그 제한된 거리만으로도 각속도가 오는 게 각속도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효율적으로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움직여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각속도를 가지고 빛의 속도를, 이오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오는 아예 빛의 속도에 근접도 못했고 사람의 인식 속도 자체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오 같은 경우에도 한 60-70%의 성공까지 갔다면은 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는 야, 아예 이거를 모터로 돌리자. 이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다각형의 모터. 왜 정다각형이냐면은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와. 그럼 정다각형에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고 1의 입사한 각이 여러 장치를 통해서 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이 탐지기까지 오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먼 처리가 몇 번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딱딱딱딱딱딱 해서 1에 해당되는 거에 오는 것이 이제 그 최소의 그 단위, 한 단위를 가지고 각속도로 빛의 속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모터로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게 값이 전자기파라든지 이제 고전역학에서 현대물리학으로 넘어오는 그 직전에 그 사이에 알아냈던 빛의 값이랑 현대 측정하는 그런 방식 있죠. 그거랑 값이 이제 거의 비슷해진 고전적인 방식으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뭐랄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간단히 오늘 뭐 짧게 됐네.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빛의 속도는 반사해 가면서 이렇게 아는 그게 이제 기본 뭐랄까 인간이 미시적인 이해, 입자나 파동에 대한 이해를 덜하기까지는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근데 오차가 엄청나. 그러다가 각속도의 개념을 도입한 거야. 헤드스핀. 그건 속도가 있잖아요. 기면하에 그거. 그러면은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아져. 그래서 인간이 고전적으로 하는 그런 실험 가지고도 푸코나 마이클슨 같은 사람이 각도를 조절을 하는데 아예 모터를 달아버리는 거야. 모터를 달아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현대적인 그 값까지 근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그 수식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리고 지금 그 파장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속도뿐 아니라 계산할 수 있는 양이 물리량들이 많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조금만 변형하고 활용하고 그 파장의 성격을 활용만 하면은. 오늘은 빛의 속도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